예. 자, 오늘도, 우리 강강의 개론, 강강의 구조, 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강의 구조, 우리가 3면, 이 강강의 구조는 3면으로 한다. 그죠? 주체와 객체, 매체,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주체는 우리 관광을 가는 관광자. 그죠? 자, 여행업에서는 우리 이제 관광객이라 부르죠. 그죠? 관광객. 자, 그 다음 객체는, 우리가 가서, 즐기는 장소. 그죠?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광시설. 이런 거, 즐기는 대상. 매체는, 우리 관광 주체가 객체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죠? 주체는 사람에 대한 우리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객체, 이런 관광 자원이니까, 우리 관광 자원은 우리가 관광학 개론에서는 그렇게 안 다뤘습니다. 그죠? 매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죠? 시설도 제공하고, 그죠? 자, 관광시설은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광의 매체도 될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체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관광의 주체, 우리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광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 관광학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참 관광 주체, 사람이 어떻게 관광 행동을 하느냐? 관광을 가는 게 관광 행동이에요, 그죠? 자, 관광 행동을 하는 그 과정은 자, 평소에 관광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 관광 욕구가 어떤 관광 동기가 일으켜서 관광 동기가 발생이 돼서 하나의 스파크를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불을 붙여줘서 결국 관광 행동으로 이어진다 해서 요거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잉카 문명에 관심이 많았던 현철이. 자, 잉카 문명, 그러면 어딥니까? 페루. 그죠? 마추픽추. 그죠? 항상 가고 싶었어요. 이 현철이는. 그 욕구가 있었던 거야, 욕구. 자, 그런데 마침 페루에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동기가 생겼죠. 관광 동기예요. 그죠? 관광 동기. 자, 그래서 간다. 페루에 간다. 관광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구와 관광 동기, 관광 행동.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 관광학에서는 어떤 관광 동기를 어떻게 나눠보면 될까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욕구를 어떻게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연구하는 게 관광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되겠죠. 자, 그래서 관광 욕구. 자, 관광 욕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람의 욕구 단계 나눈 게 우리 메슬로 욕구 단계 유명하다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위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5단계로 욕구가 발전이 되더라. 자, 그래서 밑에 하부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점점 상승은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상부 욕구로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단계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죠? 금강산도 19경이에요. 그죠? 생리적 욕구 해결돼야 돼요. 그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잠 오면 자야 돼요. 그죠? 생리 욕구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죠?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 이런 거 필요하고. 그걸 조금 넘어서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가 이게 사는 맛이 이거야. 이게 자아실현이죠. 나는 이 맛에 살아. 이게 자아실현인 거죠. 자, 이렇게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 그럼 관광의 욕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관광의 욕구는
자아실현하는 욕구다. 자아실현하는 욕구다. 관광을 가서 자아실현한다. 그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현대인의 그 바쁜 꽉 짜여진 일상 속에서 항상 탈출을 꿈꿉니다. 그죠? 내가 어디 가서 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겠다. 그게 자아실현이다.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관광 욕구는 어디 해당되는가? 자아실현 욕구다.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한 30명의 단체 버스 한 대 여러분이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30명. 연령은 60, 70대. 실버 계층이야.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럼, 이런 분들, 자,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구경하려고 지금, 합니다. 하는데, 이동 중인데, 자, 여기 한 분이 생리적인 현상을 호소합니다. 빨리 화장실에 좀 세워주세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려면 앞으로 한 30km 더 가야 돼. 다음 휴게소 가려면. 그동안에 계속 이 손님 한 사람은 여러분 가이드만 보고 계속 눈빛을 던집니다.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안 들려야 될 휴게소 들려야 됩니다. 그죠? 왜? 이 한 사람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다른 29명은 좀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꼭 생리적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소수의 어떤, 손님들이, 그러한 어떤 뭡니까? 약간, 불규칙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미리,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이 30명의 분들의 생리적 욕구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전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요전 휴게소에서 이 손님은 화장실 안 가신 거예요. 분명히 휴게소에 들렀는데 안 가신 거야. 그래서 결국 뭐다? 가시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잘 하시려면, 자아실현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생리적 욕구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고, 손님들의, 미리, 약간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30명 통솔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 화장실에 들릴 일이 있으면, 갔다 오세요. 다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는 앞으로 1시간 안에, 1시간 동안은 계속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동합니다. 화장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가이드. 그 다음에 손님의 안전의 욕구도 우리가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30명, 이동하다 보면은, 그죠? 우리 뭐 경복궁이든 좋습니다. 그죠? 자, 경복궁에 가면 여러분, 우리 이 건정전 앞뜰은요, 그죠? 이 평평한 돌이 깔려 있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손님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속도를 걷는 속도도 조절해줘야 돼요. 주의도 환기시켜야 돼요. 그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감. 자, 이 30명은 그죠? 이 30명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버스 한 대를 타고 하루 종일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죠?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조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은 또 존경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손님들이 질문을 하면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잘 모르는 걸 질문한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추후에 신속하게 파악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단계를 다 만족시키면 그 손님들은 정말 잘 왔구나. 한국에 와서 문화와 전통을 잘 보고 우리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줘가지고 다시 내가 내 나라 돌아가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한국을 내가 추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광통역 안내사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죠?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죠? 30명 통솔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이 쌓이고 아니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관광통역 안내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글릭스만이라는 학자, 그 다음에 토마스 맥킨토시라는 학자들이 이제 관광 동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대동소이한데 맥킨토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킨토시는 신체적 동기, 우리 몸에 가는 거죠. 내 몸. 문화적인 동기, 내가 문화적인 어떤 견문, 그죠? 사회적, 대인적 동기, 내가 친구 만난다, 그죠? 가족을 만난다, 이런 거, 사회적 동기. 지위 향상적 동기, 내가 어떤 개인의 발전, 지위 향상을 위한 동기. 이렇게 또 나눠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죠, 그죠? 맥킨토시는 신문사지, 신문사지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맥킨토시는 신문사지로 관광의 동기를 분류했다. 관광행동의 결정 요인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관광행동을 내가 하게 되느냐, 내가 어디 관광을 가는 결정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느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준 것은 사회적 요인이고 내 자신이 알아서 판단한 것은 개인적 요인이죠. 그죠? 가족. 그죠? 부모님이 자꾸 부추겨서 관광 갈 수 있습니다. 중고 집단. 그죠?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이 중고 집단이죠. 친구가 누가 나 어디 갔다 왔다 하면 또 자극을 받겠죠. 사회 계층, 같은 계층 사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하위 문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반에 한 50명 됩니다. 이 50명 중에 한 서너 명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선구자. 어떤 선구자냐? 우리 고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성인이 되면 할 일을 미리 하는 이런 선구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또 이런 선구자들 사이에서 문화, 그런 문화를 이렇게 하위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다 이거죠. 영향을 받는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 개성, 나의 태도, 성격, 내가 공부한 거, 내가 느낀 거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푸시냐 풀이냐 또 대비가 됩니다. 푸시는 내 자신의 요인이다. 내 자신이 나를 민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광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간다.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간다. 나의 취미라서 간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죠? 풀은 당기는 거죠. 관광지, 관광객체의 매력이 나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하는 겁니다. 아주 멋진 경관이더라. 역사성, 예술성이 있어서 간다. 그죠?
우리가 이게 많을 겁니다. 그죠? 풀 요인.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정할 때, 이런 풀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죠? 중세의 어떤 건물, 아름다운 건물, 중세의 건물을 보고 싶다. 중세의 건축을 보고 싶다. 그죠? 뭐, 이태리를 간다든지, 로마를 간다든지, 그죠? 프랑스를 간다든지, 이런 아주 예쁜, 뭐, 이런 건물들 보고 싶다. 가야 되겠죠. 그죠? 나는 정말 오로라를 보고 싶다. 오로라가 정말 보고 싶다. 어디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죠? 캐나다, 뭐, 이런 캐나다 이쪽으로. 캐나다를 간다든지, 그죠? 저기 아이슬란드를 가야 되네. 아이슬란드를 간다든지, 스웨덴을 간다든지, 근데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풀 요인이 되겠다, 그죠? 자, 관광객 유형은 뭐 이렇게 안전지향, 모험지향, 중간지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 속합니까? 각각에 다 틀릴 겁니다. 그죠? 관광객 의사결정 과정이 이렇습니다. 자, 관광객 객체. 객체는 관광지, 그죠? 관광자원이, 그 다음 관광시설도 관광의 객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숙박시설이, 관광 매체에도 나옵니다. 근데 숙박시설이 너무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러면 또 숙박시설 그 자체를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교통시설. 한국에 정말 KTX를 한번 타고 싶다. 그죠? KTX 자체가 관광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관광 자원은 우리가 자원 시간에 자세하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매체입니다. 이어주는 거, 매체. 그죠? 주로 관광 사업자들이 담당한데, 여러분, 요거. 자,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서 공간은요, 여러분, 공간 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간을 이동시켜주는 수단, 교통수단이 됩니다. 교통수단. 시간적 매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숙박시설이나 휴게시설을 이야기하고. 기능적 매체는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업이나 우리 가이드, 그죠? 쇼핑점, 이런 거.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적 매체,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가장 복합적인 관광 매체가 뭐냐? 자, 공간적인 매체도 되고, 시간적인 매체도 있고, 기능적 매체도 있는 게 뭐냐? 크루즈 드라이브야, 크루즈. 크루즈 선안에 뭔가, 크루즈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해요? 호텔이 있다, 이게. 숙박 기능을 하고, 크루즈 자체는 교통수단이 되고, 그럼 크루즈 안에는 오락, 그죠? 카지노도 보통 있습니다. 오락도 있고, 쇼핑도 있고, 그죠? 가장 복합적인 관광 매체, 크루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관광의 발전사입니다. 자, 관광은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뭐 서양의 어떤 그런 건데요. 우리 서양을 크게 그리스, 로마로 나뉘는데, 그죠? 그리스. 자, 그리스는 여러분 생각하면 뭡니까? 그리스는 올림픽 발상지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는 신들이 많다. 신전. 그죠? 그래서 신앙과 체육 중심의 이동을 많이 한다. 그걸 위해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숙박을 하면은 그 민가에서는 환대를 해준다 해서 호스피탈리티, 그 환대를 호스피탈리타스라는 라틴어죠. 라틴어. 이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지금 호스피탈리티죠. 그죠? 호스피탈리티. 그죠?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이 HOS가 어원입니다. 그죠? 여기서 호텔, 호스텔, 그죠? 호스트, 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환대라는 용어도 있게 생겼다. 자, 그리스는 신앙, 체육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여러분, 로마 그러면 뭡니까? 로마 그러면 떠오르는 뭡니까? 로마, 대제국이다. 그죠? 자, 로마가, 대제국을 만드는 로마의 여러분 상류층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가 가는 데마다, 로마가 점령하는 데마다 뭐를 만드느냐 하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점령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와 식사를 하는 이러한 식도락 관광이 성행한다. 이거를 가스트로노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도락 관광이 발전했다. 그죠? 로마도 뭐 종교, 로마도 로마 신 있죠. 그죠? 예술, 여양 이런 관광이 발전했고, 로마의 관광 발전은 뭐냐? 관광 발전의 요인은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도로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화폐를 쓸 수 있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화폐 경제. 여러분, 화폐 경제의 반대말이 물물경제입니다. 물물교환입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이 아니라 로마는 화폐의 사용을 화폐상이 발전됐기 때문에 돈만 들고 가면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죠? 돈만 들고 가면 되지. 물물교환은 뭡니까? 물건을 들고 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화폐 경제가 발전했고, 그래서 관광사업, 숙박업이 있습니다. 간이식당은 타베르나, 그 다음에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포피나가 발전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이 그리스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중세사인데 유럽의 10세기에서 15세기 유럽의 중세는 유럽 문화의 암흑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광도 굉장히 침체인데 십자군 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대한 지식, 그래서 십자군 원정의 결과로 해서 종교 관광,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런 관광은 활발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대 돌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관광의 경향, 그랜드 투어, 교양 관광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영국은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의 귀족의 자녀들은 대륙으로 와야 됩니다. 대륙으로. 그래서 대륙으로 자녀를 보냅니다. 대륙으로 자녀를 보내는데, 여기에 수행 교사도 보내고 하인도 딸려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몇 명이 되냐? 적어도 두세 명이 됩니다. 그죠? 가정교사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대륙으로 오는데, 대륙이면 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유럽에서 발전한 데는, 그죠? 이태리를 가거나 프랑스를 갑니다. 그죠? 이태리, 프랑스를 쫙 돌아보는 이러한 장기간의 여행. 그죠? 기행 기간이 2, 3년이고. 그죠? 교육적인 관광이 되겠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런 관광을 그랜드 투어라고, 교양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장기간이라는 거. 그죠? 단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이제 교통이 많이 발전되니까 전기 기선이 영업이 시작됩니다.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 그죠?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죠? 타이타닉호. 그죠? 타이타닉호가, 그죠? 어딥니까? 영국에서, 그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업을 하는 거죠. 그죠? 하다가 이제 침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기 기선이 시작이 되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행 알선업, 여행업이 시작됐다. 누구?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열차를 빌려서 단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행업이라는 게 괜찮구나. 토마스 쿡의 선구자, 그죠? 토마스 쿡. 지금 영국의 토마스 쿡 앤 선이라는 토마스 쿡 앤 선, 이 여행사 있습니다. 아직. 아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죠. 자, 19세기. 자, 19세기는 호텔이 발전하는데, 고급 호텔. 그죠? 이렇게 해서, 유럽의 고급 호텔이 발전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미국의 호텔의 대중화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최초 여객기는 1930년대에 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엔 20세기 돌아서 이제 호텔의 대중화 시대. 미국의 버팔로에 이 스타틀러라는 사람이 스타틀러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어떤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모토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대중화를 시작한 사람이 스타틀러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제 힐튼이 대형화, 근대화, 그죠? 호텔 경영을 이렇게 뭡니까? 자본과 소유, 그죠? 자본이 소유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거죠. 자, 호텔 주인은 따로 있고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경영해 주는 거죠. 그걸 도입한 사람이 힐튼, 그죠? 힐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의 우리 발전 단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거에서 토마스 쿡 이전까지는 투어의 시대다. 그때는 자연적으로 가는 관광의 시대고 조직해서 관광을 가는 시대를 연 사람이 토마스 쿡이다. 그죠? 1840년부터 1945년까지 이제 상업화되고 이걸 투어리즘 시대라고 하고 2차 세계대전 후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어떤 인구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전되고 하면서 대중화 시대가 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니까 부작용이 생기더라.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부터 해서 소셜 투어리즘 시대가 열렸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투어리즘 요 다음에 뭐 뉴 투어리즘 시대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소셜 투어리즘이 왜 도래했느냐? 대중화에 대한 어떤 대중화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니까 그 문제점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소셜 투어리즘이다. 여러분, 이 소셜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두 가지를 해석하면 됩니다. 복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복지. 소셜에 들어가면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공공의 어떤 그러한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이 들어가면 복지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지향한다. 그죠? 사회복지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생각하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도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 환경이 공공의 이익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복지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셜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 관광학에서 소셜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때 개념, 복지 개념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는 거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관광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좀 보고 있습니다. 관광의 발전사.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관광의 발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